여러분 혹시 콘텐츠 만들어 보셨나요? 많은 콘텐츠가 있지만 어떤 콘텐츠들 한번 만들어 보셨나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강의 콘텐츠 만드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배워두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회사에 가서도 써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봉사활동 가서도 써먹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다. 그때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왜? 이 주로 연설이나 말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획들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어떤 콘텐츠가 사람들한테 전달력이 높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내가 만들어야 될까, 그 이야기를 하면, 콘텐츠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를 갖다가 콘텐츠화 시켜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책을 봤어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자료가 있는데, 데이터가 있는데 가공을 하고, 두 번째는 내 스타일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대로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그대로 가서 절대 못 씁니다. 왜? 내게 아니거든요. 내게 아니거든요. 제가 누군가에게 강의안을 받잖아요. 저는 그거 거의 쓰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부분만 잠깐만 쓰지, 저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 그거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대로 하면요, 제 색깔이 안 드러나고 그 사람 색깔이 드러나 버립니다. 다른 표현할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암묵지를 형식지로. 암묵지를 형식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경험도 있고 읽었던 책도 있고 심지어 우리 집에 책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형식지로 바꾸세요. 근데 이 형식지를 다른 말로 강의안이라고 합니다. 강의안. 다른 표현할게요. 이걸 PPT라고 합니다. 이걸 PPT라고 해요. 자, 이걸 갖다가 만약에 카드 뉴스로 만들면 뭐예요? 인스타그램에 홍보하는 카드 뉴스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VOD나 아니면 글로 바꿔서 하면 이건 책이 되고, 이거는 VOD 클래스 101 이런 클래스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암묵지를 형식지로 바꿀 건데, 저는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되니, 교육을 하셔야 되니, 저는 교육안 중에 형식지 중에 가장 널리 쓰이고 저 또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뭐다? PPT. 근데 이따가 내가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일단 3개부터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공감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강의를 막 하는데 어떤 강의가 좋냐면 청중들이 끄덕이는 강의가 좋아요. 끄덕이는 강의가. 얼굴이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신 분이 계셔가지고 끄덕이는지 안 끄덕이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웃음이 있으면 좋아요. 다른 말로 흥미, 재미예요. 이게. 요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정보는 어떤 정보가 좋은지 알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입니다. 대상자가 중요해요. 자, 한번 해볼까요? 난 더하기밖에 몰라, 빼기밖에 모르는 학생한테 가서 곱하기를 가르쳐야지, 더하기 빼기도 모르는 사람한테 곱하기 바로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수준이에요. 그 사람의 수준보다 좋은 정보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보다 한두 단계 높은 정보가 좋은 정보예요. 포인트는 대상이에요.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용어 다 뺍니다. 어려운 용어 다 빼요. 즐거움, 의미, 성장, 가치, 경제적 압박감, 이런 이야기 다 빼요. 딱 3개밖에 안 해요. 즐거움, 의미도 의미, 그러니까 도움이라고 해요. 거기 가서는 포인트를. 의미라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도움. 그 다음에 성장은 알아요. 그러니까 요 3가지를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이야기 안 해요. 왜? 아이들한테 어렵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근데 성인들한테는 이거 해도 충분히 쉽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 뭐다? 대상자의 한두 단계 높은 정보가 좋은 정보예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자의 수준을 빨리 파악해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부터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누군가의 정보를 전달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A, B, A-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죠. 근데 제가 이걸 해석해 봤어요. 자, 많은 분들이 A부터 이야기 안 하고 B부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A가 뭐냐면 주제예요. 주제. 저 이거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B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다시 주제를 닫으면 되는데, 왜 A부터 전달을 해야 될까?
그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들어주겠어. 적어야겠어. 그런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바구니를 딱 예를 들어 머리가 바구니라고 봤을 때 머리를 이렇게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들어갑니다. 하고 B를 던져드리고 다시 A를 하는 거는 뭐냐면 뚜껑 닫는 거예요. 정리 안 하면 최근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억력이 약해져요. 마지막에는 무조건 뚜껑을 닫아야 돼요. 이게 2000년 전부터 내려왔던 수사법이에요. 자, 이걸 제가 강의 콘텐츠 만드는 공식으로 바꿨어요. 첫 번째는 핵심 메시지를 넣으세요. 두 번째, 마지막도 마찬가지 핵심 메시지를 넣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그리고 네 가지를 잘 버무리면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부터 찾아야 돼요. A는 뭐냐면 이론이나 법칙이나 증거나 뭐 책이나 정보나 등등 이런 것들. 아까 말했던 한두 단계 높은 이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학구열이 낮다. 그러면 이걸 최대한 줄이세요. 학구열이 낮다. 줄이세요. 더하기 하나 가르쳐줬고 사과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놀아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학구열이 좋다. 그러면 막 줘야 돼요. 정보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스토리. 우리 사람들이 가장 기억 잘하는 게 뭐냐면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스토리텔링. 우리말로 하면 이야기꾼. 이야기예요, 이야기. 사람들이 가장 감명받고 움직이는 포인트는 바로 스토리였어요. 근데 이 스토리는요, 공감도 되고요, 심지어는 재미도 있어. 재미도 있어요.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를 잘 말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해볼게요. 아까 말했죠. 청중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청중의 경험. 여러분 이런 거 한 번 있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으면 좋고 없어도 빼면 돼요. 없을 때는 걱정하지 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타인의 사례. 근데 어떤 강사님들은 핵심 메시지 1 하고 타인의 메시지 2, 3, 4 하고 다시 5로 오더라고 이렇게. 이거 하고 이게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안 하다요. 그건 걔들 이야기고. 그건 걔들 이야기고. 붕 뜹니다. 그래서 자, 비빔밥이라고 합시다. 비빔밥에요. 그냥 이 재료를 비교하겠습니다. 이게 밥이에요. 이게 고기예요. 이게 제일 적으니까 참기름 혹은 고추장이에요. 이게 채소예요. 여러분 봐요. 밥만 많으면 어때요? 비빔밥에 밥이 너무 많아요. 맛없어요. 고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근데 그래도 맛없어요. 적절해야 돼. 그리고 채소가 너무 많아. 그럼 또 뭐가 아쉬워. 그리고 고추장을 안 넣었어. 뭐가 아쉬워요. 이게 바로 적정한 비율을 찾아야 돼요. 누구의? 대상자의. 이게 제일 어려워요. 대상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를 알아야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대중이라면 대중. 대중은요, 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의 수준을 잡고 하면 돼요. 대중 같은 경우에는. 근데 대학원에 강의를 가잖아요. 그럼 더 높여야 돼요. 초등학교 가면 더 떨어뜨려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런 공식을 통해서 마지막에 끝내면 되는데 목표 잘 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업결 네 스마트하게 세우면 됩니다. S 스페시픽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운다 구체적인 행동이죠. M miserable 측정 가능하게 세우세요. 목표에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몇 개 외우겠습니까? 영어 단어를 50개 외운다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A attainable, R realistic 이럴 수 있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영어 단어 50개가 어려우면 10개를 외운다. 현실 가능하며 이룰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T time bound 마감 시간을 세우세요. 언제까지? 하루에 10개 외운다. 스마트 방법으로 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평일 매일 블로그에 글쓰기를 10년째 성공했습니다. 12년에 12권을 책 출판에 성공했습니다. 새해에는 스마트한 목표를 세우세요.
함께 목표를 반드시 이룹시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도움되는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독설분이 인생을 바꾼다. 팔굽혀펴기 한 번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시업결 팔굽혀펴기 한 번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티븐 기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년 목표에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 없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것은 팔굽혀펴기 하나였습니다. 관성이 붙어서 많이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성공한 날은 달력에 X를 칩니다. X사슬을 끊기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성공합니다. 습관의 근육이 성장합니다. 다음의 목표는 독서 한 페이지 읽기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성공합니다. 다음에는 SNS에 두세 줄 적기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성공합니다. 이 글로 SNS에 소문이 납니다. 출판사에서 출판 제안을 받습니다. 출판된 책은 습관의 재발견,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블로그에 1년 동안 매일 쓰는데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3,546개를 썼고 이를 바탕으로 꿈꾸었던 전국구 강사가 되었습니다. 팔굽혀펴기 한 번으로 인생 바뀝니다. 인생을 바꾸는 1분 독서를 드립니다. 독설분이 인생을 바꾼다. 왜 나에게만 운이 오지 않는 걸까? 시업결 바로 시도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시도는 운을 만드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일을 얻기 위해서는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햇빛, 비, 바람 등 하늘이 도와야 과일이 열립니다. 씨 심기는 시도고 과일은 행운입니다. 과일을 더 많이 따기 위해서는 씨를 더 많이 심으면 됩니다. 더 많은 운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도를 더 많이 하면 됩니다. 심사임당 채널 다들 아시죠? 심사임당의 행운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심사임당은 유퀴즈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개, 7개 채널을 심었고 그중 반응이 가장 좋은 것에 집중했다.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행운이 찾아올 수 있게 시도를 하세요. 시도는 행운의 시작점입니다. 저도 운을 부르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시도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행운을 만드는 방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설분이 인생을 바꾼다. 여러분들도 조금 쉽게 전달할 수 있고 듣는 사람들도 더 재밌게 듣는 윈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한 1시간 조금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